네, 요즘 여야 대표가 모두 순환 시대입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제안에 당이 또다시 개파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과거 마약 전과가 알려지면서 김무성 사위가 포털 검색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과 배재대 정현정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잡한 새정치연합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당원과 국민들에게 각각 재신임을 묻고 어느 한쪽이라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지금 강수를 던졌는데 이게 이 진검승부수냐 아니면은 조기 전당대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재신임이냐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재신임 건은 이 혁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혁신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당내 분위기를 좀 돌려 세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의 재신임을 거는 그런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혁신안 이 부분이 제기된 것은 이미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당대표의 이른바 사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체 강구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을 해서 한번 다시 잘해보겠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문재인 당대표가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모든 과정들이 실제로 당을 위해서 당의 어떤 통합을 위해서 하는 과정이냐 네. 아니면 문재인 당대표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정치 일정들이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는 거냐. 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권과 대권이 분리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로는 이 불가피하게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 당내 내홍은 어쨌든 재신임을 묻든 안 묻든 간에 계속될 것이고 문재인 당대표가 여기에 승부수를 걸지만 실제로 이게 종결이 되느냐, 종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재신임이 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점이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문재인 당대표에게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책임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중화위가 열리기 이전에 좀 뭔가 당내에서 중진과 문재인 당대표 간에 실제로 뭔가 좀 조율과 타협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은 실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타협을 해서 이른바 뭐 재신임 문제나 혁신안 처리 문제를 좀 분리해서 가는 것도 시간을 두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중진들과 만나긴 했는데 이 재신임 투표와 중앙위원회 회의를 다 연기하자는 제안을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승부수를 띄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승부수라는 것은 분명히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부수를 띄워서 이번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재신임은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뭐 국민투표든 또 당원투표든 또 16일 날 중앙위에서도 아마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그런 과정을 계산을 놓고 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재신임을 받을 겁니다. 그 재신임을 받지만은 또 잃는 것도 있다는 거죠. 왜 잃는 건 있냐면은 지금 그 취임한 지가 7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7개월 만에 다시 본인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재인 대표의 당내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 자체가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친노 쪽 일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표 갖고는 이 친노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런 그 승부수를 던지에 대해서 친노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의아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지고 나서 던지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재신임까지는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의 행보가 문재인 대표한테 호락호락하게 그 문재인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다. 일시적 봉합은 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풀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 근본적인 것을 풀려면은 역시 이 지금 야당의 어떤 문제의 중심에 지적을 하고 있는 중심에 있는 안철수 의원을 일단 설득해서 단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만나서 이 사항들을 단판을 주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거는 일정 부분 상당히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 전당대회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시간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소실 한판 진검승부를 해야지 이 봉합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네. 그 중에 가장 하나가 마지막 재심이 받더라도 가장 큰 2차 라운드가 뭐냐면은 바로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20대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칫하면은 또 분당이라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표는 이 재심이 받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당내 이 문제가 봉합되지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는 볼 수 없다. 과연 문재인 당대표가 그 당내에서 지금 갈등의 뭐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갈등의 어떤 주축이 비노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흔드는 세력, 기득권 세력이라고 문재인 당대표가 규정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과연 문재인 당대표가 이런 재신임이든 뭐 초강수를 두어서 실제로 그걸 봉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나라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모아서 통합해서 이렇게 당을 이끌어가고 화해하고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문재인 당대표가 이 상황을 오히려 제로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살기 위해서 저쪽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과거에 지금 그 비노의 어떤 핵심적인 생각은 뭐냐.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위를 사실은 공정하거나 객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재인 당대표가 혁신안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심 승부를 거는데 문제의 출발점이 이른바 사퇴 문제로부터 불거진 거 아니에요? 비누는 이미 혁신위가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기구로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과연 이 갈등이 봉합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지금 허성우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 그냥 자신의 대권 일정에 맞춰서 그냥 쭉 밀고 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분당도 불사하겠다라고 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도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당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상당히 슬픈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진들도 나서고 친노 일부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혀 돌보지 않는 지금 당 상황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당대표가 사실은 재심 투표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을 받게 되면은 또 일정 부분 얻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왜 문재인 대표가 속전속결로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야당의 어떤 분열로 인해서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지려고 밖에서 지금 멍석을 깔아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재신임이 되면은 일단 탈당 명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탈당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생겨야 되는데 일단 재신임이 일단 어떻게 되든 재신임이 되면은 탈당할 수 있는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그 탈당하는 것을 우선에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호남 민심을 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신임을 받으면은 그래도 호남 민심을 일정 부분 누를 수 있고 지금 또 탈당의 명분도 다른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다른 의원들이 탈당 천정배 그 신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은 일단 차단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마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 보기에는 이 신당파들에게 이번 이제 문재인 대표의 카드가 오히려 더 득이 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당이라는 게 사실 지금 그 천정배 의원도 지금 신당이 지금 뭐 만들어진다, 만들 것이다. 내 혼자라도 하겠다 이러는데 혼자 신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야당 내에서도 분열은 있지만은 내가 당을 탈당하겠다 하고 선언한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석 이후에 민심을 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렇게만 애매모호한 표명하지 자신 있게 지금 나는 이 야당의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나는 탈당하겠다 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지금 각 의원별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 신당의 어떤 성공 여부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굳이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식으로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우리한테 덕이 됐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덕보다 저는 덕은 되지 않다고 반대 봅니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당대표가 재신임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과연 아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게 뭐를 의미하냐, 그게 어떤 신호탄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공천과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 당내에 뭐 공천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명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네네. 이제 문재인 당대표는. 그렇다면 어떤 친노의 편파적인 공천 질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한 번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불만은 상당히 고조에 달할 거예요. 그냥 재신이 물었다고 해서 그 갈등이 전부 다 봉합될 거라고 전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공천에 대한 나름대로 당내의 강경한 이른바 반발 이런 거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기회가 점점 도래할 경우에는 실제로 천정배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대안 지대로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이 실제로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중적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는 게 싫다. 네. 그 이른바 야당이 흔들리는 게 싫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친노가 주도하는 야당은 싫다라는 거거든요. 아마 재신임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호남 민심은 당을 유지하는 질서에 아마 표를 실어줄 겁니다. 그러나 총선이나 다음 선거로 가게 되면 또 새정치민주연합을 버릴 수도 있어요. 호남은. 그 후보를 또는 친노가 내는 후보들을.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이른바 모순된 질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천정배 신당의 경우에는 네. 뭐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부분을 노릴 수 총선에서 있는 총선에서는 또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점에서 이른바 천정배 신당은 뭐 얻을 게 많다 이럴 거보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실제로 저는 그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는 길에 대한 이른바 야당이 사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일정에 따라서 혁신안이든 무엇이든 당 질서를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당의 혁신도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의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혁신안들이 지금 국민들이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는 그걸 또 통과시키겠다고 재신임까지 건단 네. 말이죠. 이런 정치적인 질서 자체가 아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당대표에게도 초심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당을 새롭게 만들어서 국민에게 사랑받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모든 행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문재인 당대표도 이른바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에서도 박원순 시장에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야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철수 의원은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좀 하고 싶은 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야당의 혁신안 10차 혁신안까지 계속 지금 반대를 해왔습니다.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안의 종착역은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는 뭐냐면 공천권입니다. 공천권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 건가 한 부분인데 안철수 의원도 이 지금 야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문제점만 제기했지 사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의 그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안철수 의원도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그리는 야당의 모습가 뭔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안 내놓고 자꾸 네. 비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좀 생뚱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뭔가를 지금 해답을 내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오히려 뭐 솔직하게서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다. 뭐 문재인 대표한테 아니면 공천권을 반을 달라. 뭐 이런 속 시원한 이런 아주 딱 부러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얘기 자체가 너무 좀 애매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좀 네. 나쁘게 말하면 계속 지금 야당의 어떤 그 혁신안에 대해서 감마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천정배 의원도 중간에도 만나고 네. 그렇다면 아니 지금 야당의 지금 그 중심에 있는 안철수 의원이 네네. 그 지금 새로운 신당을 만들겠다는 물론 야당 전체를 위해서 뭐 만나는 게 좋겠지만은 그런 안철수 의원이 지금 어쨌든 그 회오리에 지금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천정배 의원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행위지만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분당을 부채질하는 이런 모습은 결국은 안철수 의원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봅니다.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카드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를
문재인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얻을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좀 애매한 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네. 저희 시간상 새누리당 얘기 좀 세간에서 넘어가 얘기하는 것 보겠습니다. 중에 네.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하는 입장이 허성호 위원장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없다는 건데요.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좀 그런 내용들을 좀 언론에서 담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모르는 것이지 네. 사실은 모든 혁신의 작업이 공천로 기결된다는 건 그거는 정치권의 생각이죠. 자신들의 이른바 밥그릇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국민들은 공천 어떻게 그거 관심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입장을 밝힐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당내 부조리, 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패 문제 이런 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는 깨끗한 정당으로 바뀌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계속 세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당이라고 한다는 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도 누누이 해왔고 또 하나는 천정배 의원을 만나는 행보가 물론 경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이 천정배 의원을 만난 것은 당내에 이른바 지금 흐르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복당을 시켜야 된다. 천정배 의원이 다시 당으로 돌아와야 네. 된다. 이런 논의가 당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당대표도 알고 있는 바고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천정배 그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도 그겁니다. 같이 가자. 네. 들어와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은 다 싹 빼고 마치 중간에 이른바 그 분당을 부채질하는 간을 보는 그런 네.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예. 자, 김문호 네, 안철수 대표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위의 마약 사건 논란 또 이 봐주기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자식 있는 부모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해명이나 대처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이게 뭐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악재냐 아니면 뭐 치명타냐 이렇게 했는데 악재는 될 수 있도 치명타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뭐 법리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그 문재인 김무성 대표의 사이가 그런 어떤 그 형량을 받을 적에 어떤 그 외압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김무성 대표가 이 사이의 어떤 행동이 이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일단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김무성 대표도 일단 어쨌든 당 대표고 또 앞으로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데. 그 어떤 부모가 마약 사범을 그 사위로 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꼭 당대표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마찬가지죠. 네. 더 좋은 사위를 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딸의 어떤 그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그거는 법 감정에 굉장히 호소해서 뭔가를 흠집내고 또 우선 그것을 또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을 또 악용해서 정쟁화 시키려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무성 네. 당대표가 사실은 대권을 노리는 분이시잖아요. 그 유력한 차기 후보로 지금 부상되고 있는데 저 같으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덮는 것 또는 무마시키는 것 이게 과연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그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은 김무성 당대표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런 형량을 받았으며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는가? 네. 그리고 동일 범죄를 갖고 있는 과연 마약 전과자들이 실제로 이 사위와 비슷하게 형량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지. 네. 그 따뜻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당의 대표이고 차기 대권을 바라보는 그런 유력 주자라면 국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해명과 그 명백하게 밝히는 과정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 이 부분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영향이 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네. 그것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네네. 나중에 대선 직전에 가서 이 문제는 다시 또 떠오르는 문제가 됩니다. 네네.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 동일하게 대응을 하면 효과가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권자들은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정황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황들이 네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공범인 사람도 또 형량이 다르고 또 우리 연예인들 동일한 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또 형량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가장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네. 검찰이 예를 들어서 형량을 구형을 하지 않습니까? 구형대로 법원이 때리지 않으면 그건 검찰이 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검찰들은 다시 조사를 해서 밝혀내려고 하는데 네. 그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유권 바로 이 무죄에- 과정에 실제로 네. 어떤 압력과 이런 것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김무성 당대표의 예비 사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네. 네.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유권 무죄이냐 이 부분에 지금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뭐 우리 패널들이 전부 다 나와서 뭐 전혀 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는데 전혀 아니, 대권에 대부분의 그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아마 패널들은 그렇게 많잖아요. 다만 그게 이제 치명타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큰 얘기하는 영향은 건데 큰 아니다. 영향은 아니다는 거죠. 예.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 한 분들은 거의 아마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야당은 이건 아닙니까?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법조계에서 그러니까 여권의 당 대표라고 해서 이 법리 이중잣대를 법을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여당의 당 대표가 누가 전화를 한다는 아니면 제3자가 전화를 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면은 그게 시도가 가능한 그런 지금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문재인 않거든요. 당대표가 지금-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아니 교수님이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네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네. 있는 그 포인트를 네. 네네.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해주고 알아봐서 얘기해야 될 책무가 그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김무성 거지. 당대표가 그렇죠. 예. 그 네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법리 어쨌든 논쟁을 하는 의혹이 것은 있는 그거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해명할 일이지 네. 당 대표가 해명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이 기소를 안 했으면 기소 안 한 데 따른 해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검찰이 뭐 정치 검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논리에 의해서 기소를 안 했다면 적절한 해명이 안 나오고 있으면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당대표의 야당에서 목 요구하면 그건 사회 하면 되는 문제가 거죠. 그것을 아니더라도. 굳이 예.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뭐 김무성 대표가 억울한 입장에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를 하고 또 검찰 입장에서도 제대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게다가요.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김무성 당대표가 전혀 뭐 관계가 있다 없다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면 최소한 우리가 그 이른바 사위 집안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또 어떻게 이 과정들이 진행됐는지를 알아보고 최소한 밝혀줄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네. 거죠. 네. 지금 김무성 당대표가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어쨌든 정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정황들이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털고 가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이런 방식은 터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코. 네. 지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면 야당에서 튼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지금 외압이 있다는 증거를 내놓는 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수님 방식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당이 이것을 왜 그나마 정치 쟁점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느냐. 야당은 지금 한명숙 전 지금 이제 전 의원부터 해서 지금 야당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총 8명, 9명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 어떤 법원의 이제 이중 잣대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법원에다 맡길 상황이지 정치권에서 왈가불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저는 그래서 야당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적 시각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떤 답을 내놓더라도 예. 네. 야당에서는 그걸 정치화 자기들이 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오자면은 그거는 끊임없이 정치 쟁점화 시켜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네, 안타깝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네.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두 대표 모두 이번 고비를 또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싶으세요? 글쎄 저는 이제 야당의 이른바 재신임이 실제로 문재인 당대표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어쨌든 좀 정당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일이 좀 처리되고 수단들이 좀 선택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면서 대권까지 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 속셈들이 또 다 다르니까요. 그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친노 핵심 그 노영민 의원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노영민 의원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제밥하면 관심 있는 극소수의 의견이다. 비노의 어떤 비주류들의 어떤 그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그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소위 말해 측근들이 이런 상황 인식을 하게 되면은 문재인 대표는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귀도 막습니다. 그럼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사실 갈 길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야당 내에 있는 어떤 원로 그룹들, 그래도 정치에 상당히 경험 많은 원로 그룹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는 초선 의원입니다.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원내 도는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당대표가 된 그 모습에 당연히 리더십이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더십 훼손된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길을 좀 더 굉장히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비주류를 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비주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야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부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보고 맨 불통불통하는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문재인 대표는 정말로 불통 중에 불통이라고 저는 이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통 문재인 대표야말로 이 불통을 만약에 이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마 대선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당장 지금 총선 치러야 되는데 총선에도 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당의 지금 지지율의 절반밖에도 지금 못 얻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문재인 대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네, 김무성 알겠습니다. 당대표 얘기를 좀 해주시지.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어떤 김무성 행보를 당대표. 김무성 대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일단 박근혜 대통령하고 일단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이지 않습니까?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단 이 개혁, 4대 개혁에 일단은 그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 협력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너무 지나치게 대선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 역시 역풍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대표로서의 역할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요. 그 아마 당내의 그 이른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김무성 당대표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종결지을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내에서의 김무성 당대표의 입지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는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명명백백하게 밝힐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듣도록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